안녕하세요. 저는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루치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는 아로마 테라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그 아로마 테라피 중에서도 과연 반려동물에게 우리가 해주는 아로마 테라피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실제로 아로마라는 거는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아로마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모든 향기가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천연의 향기,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이제 맡을 수 있는 꽃향기 혹은 나무 향기, 뭐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아침에 다들 커피 한 잔씩 드시죠. 그럼 커피의 향기, 그리고 김치찌개, 뭐 음식의 향기, 이렇게 말하는 천연의 향기를 뜻해요. 뭐 가령 여성분들이 화장품 같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 향수를 쓰거나 실제로 그런 것들은 아로마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적인 향은 아로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과연 아로마 테라피, 여기서 말하는 테라피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치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거를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뭐 향기로 치료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의사가 아니고 우리는 실제 그렇기 때문에 뭐 치료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향기로 치유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치유한다 라고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아로마를 적용했을 때 조금 효과가 극대화로 나타나거나 좋은 동물들을 보자면은 좀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들한테 썼을 때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각각 아로마의 종류들이 좀 여러 개가 있죠. 실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로마의 개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아로마 오일 이라는 거는 어떻게 추출을 되냐,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집에서 뭐 로즈마리나 아니면 라벤더, 허브 같은 거는 다들 키우시죠. 그러면은 그 로즈마리 뭐 잎이나 라벤더 꽃 거기에서 기름의 성분만 우리가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거를 모아서 만드는 것들이 아로마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아로마 오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집에 허브만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동물들한테 어느 정도의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이제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들은 보면 아로마 오일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향기, 그리고 그 오일들마다 효능, 그리고 뭐 특성 이런 것들이 각각 다양한데 이거를 이제 제가 종종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사실 집에서 쓰실 때 가장 무난한 것들로 주로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볼 거를 하나 그냥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게 라벤더라는 오일이에요. 실제로 아로마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마 라벤더 오일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 뭐 우리 요즘에 나가면은 캔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바디 오일, 바디워시 이런 데만 보더라도 라벤더는 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라벤더 오일이 들어갔을 때 보통 설명에 보면 많이 뭐라고 써있죠? 뭐 긴장 완화, 그리고 뭐 편안함, 릴렉스 이런 효과를 아마 이제 쓰여진 거를 흔히들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 라벤더 오일을 썼을 때 왜 긴장 완화나 숙면 그리고 좀 편안함 이런 효과가 있냐 하면요, 이 라벤더 오일을 향기를 맡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신체에 적용을 했을 때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의 젖 냄새를 맡았을 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보통 아기가 태어난 집에 가게 되면은 우리 좀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젖 냄새 맡으면은 좀 졸리고 편안하고 이런 기분이 들죠. 실제 그 이유가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아이의 몸속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에서 나오는 게 우리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릴렉스하게 해주고 되게 좀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라벤더 오일의 향기를 맡았을 때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똑같이 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벤더 오일을 맡으면 편안함, 뭐 진정, 숙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효과는 실제 이 후각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계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사람은 좀 후각 기능이 강아지 혹은 고양이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하지만 동물들한테 썼을 때 굉장히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동물은 후각이 굉장히 발달된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라벤더 냄새를 맡기를 해주면 마치 그 어린 나이 시절에 엄마의 젖을 먹었을 때 편안한 느낌을 받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라벤더만 설명을 드렸는데 각각의 오일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향기를 맡거나 아니면 우리 신체에 적용을 했을 때 몸에서 신체에 적용되는 것들이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다만 동물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큰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강아지의 후각은요, 사람의 약 1000배에서 3억 배까지 뛰어나다고 해요. 이거는 물론 견종의 차이고 아이들의 개체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배에서 한 30만 배 정도, 물론 강아지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로마를 적용을 하실 때는 보통 사람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체에 적용하는 것들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동물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후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제품이나 아이들한테 아로마를 적용을 해줄 때는 항상 이 후각을 고려를 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아로마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뭐 신체의 어떤 불편함을 좀 덜어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몸과 마음, 정신을 거의 좀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복돋아주고 좋은 기운을 내뿜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도 몸이 아프면 마음이, 건강이 좀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으면 똑같이 몸도 아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몸과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는 그만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아픈 동물들이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한테 썼을 때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아이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들 강아지들 간식 안 좋아하는 강아지들은 없죠. 간식을 딱 들면은 애들이 어때요? 그냥 그 간식 통만 들었을 뿐 혹은 그 간식이 있는 위치에만 가도 아이들이 다 우르르 와서 거기서 간식을 달라고 하죠. 실제 그 아이들은 그 냄새 먹진 않았지만 내가 그 간식을 먹진 않았지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저기를 가면은 항상 나한테 간식을 줬었지라고 하면서. 그리고 뭐 우리가 김치찌개 말씀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김치찌개를 우리가 다 먹진 않았지만 여기를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김치찌개의 맛이 다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 천연에 각각 가지고 있는 향은요, 그거를 직접 먹거나 체험하지 않더라도 우리 뇌 속에서 향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몸에서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커피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은 잠이 깨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지금 커피를 먹진 않았지만 커피 냄새를 떠올리고 커피라는 단어만 떠올리더라도 잠이 깨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처럼 강아지한테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는 먹는 게 가장 큰 일종의 아로마 테라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산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아로마 오일들을 써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줄 수도 있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동물들한테 가장 좋은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책을 나가면 어때요? 밖에 있는 아이들이 온갖 냄새를 다 맡을 수가 있어요. 꽃향기, 나무 냄새, 흙 냄새, 심지어 벌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으면 벌레 냄새, 다른 강아지들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이런 거 자체가 강아지들한테는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효과가 큰 아로마 테라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매일매일 산책만 해주시고 그리고 집안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허브 종류만 한두 가지 종류만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물들한테 큰 아로마 테라피를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집안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하는 이유 중에는 사실 매일 산책을 나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다들 직장 생활 하시고 그리고 또 강아지가 여러 마리인 집, 저처럼 그럴 경우에 사실 매일 산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밖에서 맡을 수 있는 꽃냄새, 풀냄새 같은 거를 집안에서 같이 맡을 수 있게 이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뭐 라벤더 같은 경우는 라벤더 꽃에서 추출을 한 거죠. 그럼 그 말 그대로 라벤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 가지고 있는 향기와 이런 것들이 다 함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집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발향을 하게 되면 마치 동물이 느끼기에는 아, 내가 지금 라벤더 꽃을 바깥에서 맡는 냄새랑 똑같구나 라고 느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집안에서 겨울철이나 혹은 황견 뭐 산책을 매일 나갈 수 없는 아이들 그럴 경우에 좀 이 아로마 오일들을 적용을 해서 실생활에서 매일 쓰시는 거죠. 강아지가 뭐 빗질을 하거나 혹은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뭐 돌아다니거나 할 때 향수 대용으로 발라준다거나 아니면 발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뭔가 아로마가 특별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생활하는 속에서 그냥 그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나는 다 아로마 오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한테 좀 썼을 때 반응이 미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맞지 않는 아로마 오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일을 구매하시기 전에 아이한테 향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이가 좀 반응하는, 좋아하는 향들을 한 가지에서 혹은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서 집에서 항상 아이한테 발향용으로만 써주시더라도 아이의 기본적으로 면역력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신체적인 생활 리듬을 조금 좋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실제 강아지가 사용하는 용품 중에 너무 자극적인 인공향이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우리 브러싱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샴푸 같은 것들 많이 쓰죠. 그런 샴푸 제품들에 들어있는 향기는 말 그대로 사람이 맡았을 때 좋은 향기지 반대로 생각하면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인 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아로마 향을 대체를 해서 제품을 좀 평소에 그렇게 아이들을 관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강아지들 중에서 귀병 많이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뭐 발 많이 핥는다고 습진 같은 것들 좀 그런 상담이 가장 많이들 오는데요. 그런 상담을 제가 들어왔을 때 그냥 단순히 아로마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줄 때보다는 항상 그 아이의 전체적인 것들을 항상 여쭤보는 편이에요. 뭐 산책은 얼마나 하루에 하는지, 아이가 물은 얼마나 먹는지, 생활 환경이 어떤지. 왜냐면 실제 그런 귀병이 걸리거나 뭐 아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요. 주로 산책도 잘 안 다니고 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중에서 밖에서 매일매일 산책을 잠깐만 해주는 것만으로도요. 귀병이 나아지는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아이의 스트레스 감소라던가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우리 아이가 그런 어떤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물론 약도 쓰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약은 사실 일시적인 효과고 또 안 쓰면 또 심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활 속에서 아이한테 적용해 줄 수 있는 아로마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아이도 조금 편안하게 좀 그런 생활을 더 좀 윤택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걸 해주는 경우는 좀 적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다만 이거를 매일매일 쓰는 그냥 그 정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에 계신 분들은 나는 이런 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뭐 라벤더 아니면 뭐 로즈 오일 뭐 아니면 제라늄 이런 정도의 허브만 키우시더라도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마 그 허브를 뜯어 먹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서 냄새를 맡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아이의 성향을 보고 그렇게 각각 해서 키워보시면은 허브도 키우고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로마 오일도 적용을 해서 쓰시다 보면은 훨씬 더 아이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큐브펫